지난 1월 외신에서는 월드컵이 피로 물들었다며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의 열악한 근로작업 여건 탓에 6,751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건설을 시작하고 10년간 매주 12명씩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1,500명가량 전사자가 발생했던 인천 상륙작전 때보다 4배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17명, 그 이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약 9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보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카타르 측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약 50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사로 처리해 제대로 된 보상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망자들은 인도 노동자들이 2,711명으로 가장 많고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도 각국 정부기관 등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통계인데다 5개국 외 노동자 사례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라 푹푹 찌는 데다가 45도를 넘는 무더위, 하루 10시간이 넘는 길고 긴 근무 시간, 거기에 제대로 된 보호 장비는커녕 휴식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열사병은 물론이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까지 노동자들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와 독일 축구 대표팀은 지난해 3월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축구장 안팎의 인권을 위해라고 적은 티셔츠를 입고 나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인구가 290만 명인데 이 중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외국인 노동자는 거의 노예 수준으로 대우하는 데다가 카타르 엔지니어들의 감리 수준도 높지 않다 보니 사망사고가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의 안전관리도 매우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1939년 기름을 찾아내기 전까지 카타르는 진주나 캐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발견되면서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오른 카타르는 뒤처진 문화, 기술 수준을 돈을 때려박아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체적인 기술은 없고 모두 외주를 줘서 해결하다 보니 엔지니어링 수준이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안 했을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날도 더운데 뭐하러 자기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카타르의 이런 현장 관리 수준은 20년 전 대한민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상암 경기장의 경우 31개월이라는 짧은 공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사고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4-5년이 걸리는 건설 기간을 60%로 줄이면서 안전도 챙긴 셈입니다. 대구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로 한 건의 인명피해도 없이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상암 경기장의 현장 감리를 담당했던 한 엔지니어는 우리는 모두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하나가 돼서 일했다면서 돈 벌려고 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안전도 당연히 챙기면서 효율적으로 완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대구 종합경기장 감리를 맡았던 공무원 강모 씨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축구 선진국들의 경기장 현황을 둘러보려고 간 12일간의 유럽 출장에서 새로 산 샌들의 뒤축이 절반이나 닳아 없어질 정도로 하루 20에서 30km를 걸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로 뛴 결과 대구 종합경기장은 아무런 사고도 없이 무사히 지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각국에서 현장 감리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건화는 2020년 650만 달러 규모의 네팔 사색 고속도로 개량 사업 감리 수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라우튼, 일본 오리엔탈 컨설턴트, 스위스 AF 컨설트 등 선진 엔지니어링사와의 경쟁을 이겨낸 겁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은 방글라데시에서 2015년 유럽 호주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대부분 연약 집안인데다가 열차를 운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아카우라 락상 복선 철도 시공 감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안전은 물론 업무 효율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페루, 필리핀, 인도, 베트남 등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사가 맡아온 현장 감리 사업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같은 동아시아권에서는 중국에 비해 월등한 실력, 일본에 비해 경제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 엔지니어링사에는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주 경쟁을 리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은 카타르나 다른 나라들에 비교할 수 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도시였던 제다시의 미화 공사를 벌이던 사만 기업은 공항로 건설 공사 도중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사만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기보다는 횃불로 어둠을 밝히며 24시간 3교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불굴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당시 파이잘 국왕이 횃불로 뒤덮인 공사 현장을 봤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한국 기업에게 더 많은 공사를 맡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만 기업이 보여준 의지로 중동에서 한국 건설업계는 신뢰를 얻게 됐고 지금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서 오일머니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력과 근성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의지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자국의 일에 남의 손을 빌리고 제대로 관리조차 못하는 카타르를 보고 있으니까 이 모든 걸 이겨낸 우리 선배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